앞으로 단일분만 다르게 숨쉬고 다르게 입을 쓰면 그녀의 골반과 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남자들은 그 일분을 전혀 쓰지 못한 채 너무 늦게서야 왜 이렇게 멀어졌지? 하고 깨닫죠. 남자는 절대 모르는 그곳 이야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 20분은 야한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방광과 골반을 들여다본 의사로서 여성의 몸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그 안전신호 예파의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요로와 골반, 방광을 진료해온 의사죠. 그동안 수천 명의 여성, 그리고 그 파트너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절대 침대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과거의 상처, 그리고 상대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골반이라는 작은 공간에 모여서 열릴지 닫힐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입으로 1분만 이렇게 하면 여자가 미친다는 쇼폼 영상, 포르노, 자극적인 정보만 줬다가 오히려 그녀의 몸을 긴장시키고 질과 골반적 근육을 꽉 조이게 만들죠. 겉으로는 조이는 느낌이라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쾌감의 수축이 아니라 방어의 수축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쾌감 대신 따가움, 건조함, 그리고 점점 커지는 거부감.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관계하고 나면 따갑고 아픈데 말하기가 미안해요. 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쪽은 아픈데 말 못하고 다른 한쪽은 반응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둘 다 상처받으면서도 서로에게 말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침묵이 쌓이고 오해가 굳어집니다. 저는 이걸 침묵의 역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남자가 모르는 그 곳은 해부학 책에 찍힌 한 점이 아닙니다. 거기는 뇌, 신경, 혈류, 호르몬, 이들 감정이 모두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입으로 하는 일부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여성의 뇌에 여기 안전하다, 더 열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짧은 의식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분 동안만은 스킬을 배우려는 마음보다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으면 왜 입으로 하는 일분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여는 열쇠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은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할지 예전처럼 할지. 선택은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이제 왜 어떤 여성들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쾌감이 안 터지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짚어보죠.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게, 빨리, 오래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점점 강도를 올리고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표정이 굳어 있고 이래 몸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이때 대부분 남자는 오늘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자극 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 혈류, 산소, 신경 전달 물질이 얽힌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몸은 늘 두 가지 모드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도막 모드냐, 휴식섬 소화 모드냐,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흡연, 잦은 음주는 이 스위치를 항상 도막 모드에 올려놓습니다. 도막 모드가 켜지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골반 주변 혈관이 수축합니다. 왜냐면 몸 입장에서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지 번식은 나중 문제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벽과 클리토리스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윤활이 늦어지고 신경 말단에 가는 산소와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그걸 쾌감이 아니라 위협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같은 터치인데 어떤 날은 기분 좋고 어떤 날은 따갑고 싫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이미 도망 모드에 들어가 있으면 작은 마찰도 따갑게 느껴지고 조금만 압박이 들어가도 통증 신호가 먼저 올라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광과 골반은 마음의 거울이다. 긴장과 불안이 쌓이면 골반저 근육은 진짜로 굳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어깨가 항상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불안과 피로 속에 사는 여성의 골반은 늘 약간 조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더 꽉 닫히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류가 골반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자극도 훨씬 따뜻하게, 깊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안정감과 친밀감 화살표 호르몬과 혈류 화살표 쾌감.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타려고 합니다. 쾌감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기대하죠. 포르노에서 본 대로 거칠게, 빠르게, 패턴대로만 움직이면 이 회로는 중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녀의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몸은 자동으로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있는데 남자는 엑셀만 끝까지 밟고 있는 차. 이런 차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타버리거나 벽에 들이받거나 둘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의 뇌와 신경 시스템을 먼저 진정시키는 일분을 아예 건너뛰는 대사신경학적 오류입니다. 이 일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입으로 하는 일분의 본질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면 왜 이 일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여자를 힘들게 만드는 건 침대 위에서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이 이미 그녀의 몸을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무가당 에너지 음료, 하루 몇 잔씩 마시는 커피, 야근 후 야식, 잦은 배달 음식들. 둘이 함께 먹으면서 우리 그래도 괜찮게 먹는 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인슐린 스파이크를 만들고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이 미묘하게 깨집니다. 그 결과는 성욕 저하, 질 건조, 피로감, 기분 기복. 남자 입장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다 그러지? 왜 자꾸 하기 싫다고 하지? 라고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매일 같이 먹는 음식들이 호르몬 시스템을 조금씩 흔들고 있는 거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큰 혈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골반 혈관들, 클리토리스와 질벽으로 가는 가느다란 관들에도 찌꺼기가 쌓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가느다란 투명한 관 안에 시럽이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름이 느려지고 결국 끈적한 막이 생겨서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류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 같지 않네 하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집니다. 장과 질, 방광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균형이 나빠지면 질 내 pH와 면역에도 영향을 주고 반복적인 질염,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이 또 아플까봐 하는 회피가 더 강해집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프대? 왜 병원 자주 가지? 그런데 사실은 같이 먹는 음식, 같이 마시는 술, 늦게까지 함께 깨어있는 생활 패턴이 그녀의 몸을 점점 성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듣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떡밥 하나만 던져두죠. 우리가 곧 이야기할 입으로 하는 일분, 루틴도 이런 배경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이미 지치고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스킬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못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침대 위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나머지 23시간 59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정말 잘 모르는 그곳의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노골적인 표현 대신 해부학과 상상을 섞어서요. 많은 남자들이 클리토리스를 겉에 보이는 작은 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마치 얼음산의 꼭대기만 물 위로 살짝 나온 모습입니다. 실제 클리토리스는 내부로 양쪽 다리처럼 쭉 뻗어 내려가는 스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펀지 조직 안으로 혈류가 차오를수록 감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그 점만 세게 누른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변의 혈류와 긴장이 함께 풀려야 전체 시스템이 켜집니다. 지립구 주변, 요도 주변, 골반저 근육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가 긴장하면 통증과 불쾌감이 커지고 이완하면 따뜻함과 개방감이 커집니다. 제 동료인 카르미냐니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변이 막힌 환자에게서든 성관계에 통증이 있는 여성에게서든 저 핵심은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방광, 자궁, 직장은 정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골반 안은 작은 아파트 같은 공간이에요. 벽 하나 사이에 방광, 자궁, 직장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장이 자주 부풀어 있는 사람은 성관계 때 압박감과 불편감을 더 쉽게 느낍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점만 제대로, 세게, 오래 공략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위에는 여러 신경 다발과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마치 섬세한 허브 한 다발처럼요. 강한 압박은 이 신경들을 보호하려는 방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몸은 여기는 중요한 신경이 많으니 더 이상 자극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겠다 하고 근육을 조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세게, 빨리, 이 한 점이 아니라 넓게,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곧 설명할 입으로 하는 일분은 단순히 혀로 자극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 신경과 근육, 혈관을 동시에 안심시키는 시동 과정입니다. 시동이 제대로 걸리면 그 다음은 훨씬 쉽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엑셀만 밟는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프로토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많은 남자들이 뭘 더 할까만 고민하는데 사실 첫 단계는 뭘 덜 할까입니다. 첫째, 속도와 압박을 줄이는 것. 입으로 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세게, 너무 곧바로 가장 민감한 부위를 공략합니다. 이건 여성의 신경계 입장에서는 거의 경보 사이렌입니다. 교감신경을 확 올리고 골반저 근육을 긴장시키는 패턴이죠. 그러면 몸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포르노에서 본 과장된 소리와 과격한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화면 속 여성의 반응은 대부분 연출입니다. 그건 카메라와 조명, 편집을 위한 연기예요. 실제 여성의 몸은 그 연출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연출을 그대로 옮기는 순간 상대는 내가 아니라 화면 속 누구랑 하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뇌가 순간적으로 멀어지고 몸은 더 다칩니다. 셋째, 냄새, 위생, 환경. 이건 너무 당연해서 잘 이야기되지 않지만 입으로 하는 어떤 스킬보다도 강력한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방 안의 온도, 조명, 침구의 촉감, 그리고 남자의 입 냄새,
피부의 촉감, 이런 것들이 이미 켜짐 혹은 꺼짐을 결정합니다. 최소한의 구강위생, 샤워, 손톱 정리,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치우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 세팅입니다. 넷째, 대화 없이 바로 몸부터 손대는 습관. 여성의 뇌는 말 한마디, 눈빛, 이 호흡으로 먼저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야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갑자기 손이 들어오면 뇌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침입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켜지고 골반저 근육은 자동으로 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1분도 그 전에 반드시 짧은 눈 맞춤, 부드러운 질문, 몇 마디,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어때? 천천히 할까? 같은 아주 짧은 말들이 뇌에는 여기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 전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킬을 더해도 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테크닉 영상을 많이 보고 연습을 해도 이 4가지를 치우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끝까지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목에 나왔던 입으로 하는 1분 루틴을 이야기해보죠. 다만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아니라 의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입과 호흡, 말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야한 기술이 아니라 신경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1분은 3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20초, 다음 20초, 마지막 20초.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첫 20초는 호흡 동기화입니다. 이때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 둘의 신경계를 같은 파장으로 맞춘다. 상대의 가슴과 복부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내쉴 때 어떻게 내려가는지, 여러분의 호흡을 그 리듬에 맞춥니다. 입은 피부, 목, 쇄골 주변을 아주 부드럽게 스치는 정도로만 터치합니다. 강한 키스나 빨기는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숨, 부드러운 입술이 닿는 느낌 정도? 이 20초 동안 뇌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속도로 숨 쉬고 있구나. 나를 쫓아오거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맞춰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지금은 안전하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연구에서도 이리 호흡을 맞추는 행위는 심박수를 낮추고 교감 신경을 줄이고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망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스위치를 살짝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다음 20초는 안심 언어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과 톤입니다. 짧고 진심 어린 문장, 예를 들어 지금 편안해, 너 속도에 맞출게, 싫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이런 문장을 낮은 톤으로 천천히, 과장 없이 전합니다. 이때 눈빛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눈, 업무 메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만 보고 있다는 눈으로요. 이런 말과 눈빛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애착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 호르몬이 나올 때 뇌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안전하다, 따뜻하다 라고 느낍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이 2가지가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더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 특히 골반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요. 마지막 20초는 집중 신호 단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금 더 민감한 부위 주변으로 입과 혀, 숨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도는 낮게 유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읽는 겁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지는지,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지, 골반이 아주 조금 앞으로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이불을 쥐는 힘이 변하는지, 이런 작은 변화를 느끼면서 그에 맞춰 속도와 위치를 아주 조금씩 조절합니다. 이게 진짜 테크닉입니다. 이건 혀의 기술이 아니라 뇌머외 훈련입니다.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에서 상대의 반응을 듣고 조율하는 사람으로 뇌를 바꾸는 훈련. 이 1분 루틴은 성관계 직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로 피곤한 날에도
그냥 잠들기 전에 짧게 스킨십 의식처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그러면 여성의 신경계는 점점 더 빠르게 안전 모드로 전환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뇌와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패턴의 안전 신호를 받으면 나중에는 짧은 터치와 호흡만으로도 금방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한다고 진짜 바뀔까? 얼마나 걸릴까?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신경계와 골반 혈류 패턴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 쌓여 있었거나 반복된 나쁜 경험, 통증, 거부감이 있었던 경우라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번에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기적의 테크닉도, 어떤 기적의 약도 이 시간을 완전히 건너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대신 꾸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먹는 음식에서 설탕과 과도한 알코올을 조금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 1분입 루틴을 부담 없이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많은 커플이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 블레이버스나 카르미난이 같은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감정, 건강이 모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분에서 여러분이 진짜 가져가야 할 것은 스킬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만질 것인가에 대한 태도. 당장 오늘 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은 다르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게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매일의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다닐 분이라도 다르게 숨쉬고 다르게 입을 쓸지 여기까지 함께 와준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작은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오늘 들은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속도를 줄이든, 질문을 한마디 더 하든,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든, 그 한 걸음이 여러분과 그녀의 몸과 마음에 전혀 다른 내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짧은 1분, 그리고 그 1분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